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05년생 프랑스 센터백 레니 요로에게 관심을 보인 구단 명단입니다. 자세한 분석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였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레니 요로의 잠재력이 어느 수준인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센터백 보강에 관심 있는 리버풀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크나큰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레니 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최대 5,900만 파운드의 이적료.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리버풀이 유일하게 공개적인 관심을 표했던 선수였다 보니 은근 기대하고 있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향할 것이라 예상했던 선수가 하필 라이벌 팀인 맨유로 향하게 되어 리버풀 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오늘은 레니 요로 이적 과정을 통해 리버풀이 어떤 선수들을 노리고 있고 어떤 조건을 생각하며 이적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리버풀이 레니 요로의 맨유행을 지켜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1년 남은 선수에게 지출하기엔 너무 높은 이적료. 두 번째, 출전 시간 보장을 원했던 레니 요로. 세 번째, 레알 마드리드 선호.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작성한 기사에서 나온 내용만 쭉 보더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리버풀도 요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나 선수가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리버풀에는 주전 센터백으로 반다이크, 콴사, 코나테, 고메즈 4명의 1군 센터백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요로를 높이 평가했지만 슬롯에 리버풀에 바로 투입할 준비가 된 선수가 아닌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여겼습니다. 정확히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통해 리버풀 내부적인 분위기를 추측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센터백의 경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여겨지는 선수를 찾고 있다. 잠재력에 뛰어나면 왼발이 급하더라도 오른발 센터백을 데려올 생각이 있다. 현재의 레니 요로는 1군 출전 보장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고심했던 내용들을 추가해봅시다. 97에서 99년생의 센터백을 영입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03년생 콴사에게 경험치를 주기 위해 오른쪽 직전감 영입 가능성은 낮다. 레니 요로의 경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우측 센터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마지막까지 좁혀왔던 우측 센터백 선수들은 모조리 삭제됩니다. 01년생 코수누, 00년생 시마칸, 01년생 치아우, 조금 더 추가해서 안토니오 실바까지. 콴사에게 경험치를 밀어주겠다는 의사가 있다 보니 애매한 연령대는 더 이상 리버풀 센터백 리스트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적 시장까지 유틸리티 센터백이든 뭐든 간에 반덴베르까지 포함되어 있는 우측 센터백 포지션 보강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풀백 또한 영입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갑작스러운 부상이 없다면 왼발, 좌측 센터백, 유틸리티 수비수 이 조건에 들어가야만 영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반다이크는 2년 연장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높다. 즉 앞으로의 3시즌 중 2시즌 정도는 시즌 45경기 이상 주전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25살 안팎의 출전 보장을 원하는 왼발 센터백 영입 가능성은 낮아진다. 세 번째, 3년을 감안하여 22살 안팎의 경험이 있는 왼발 센터백 혹은 요로처럼 엄청 어린 선수를 선호할 것이다. 지난번 출연한 영입 리스트에서 파블로비치까지 추가해보면 슐루터백은 애초에 떠날 확률도 없었겠지만 25살이라서 리버풀 프로필에 아예 맞지 않다 보니 탈락. 이러면 01년생부터 하나씩 찾아보면 더 디테일하게 좁힐 수 있겠죠. 01년생 센터백 명단을 봅시다. 이미 이적 불가능한 명단을 제외하면 이나시우, 파초, 파블로비치가 끝입니다. 우리가 출연했었던 선수들이죠. 다음으로 02년생 센터백 명단. 왼발 조건만 따지면 02년생은 되게 많습니다. 칼라피오리, 브랜스웨이트, 잉카피에, 루케바, 무릴로, 테일러 하우드벨리스. 02년생의 좋은 왼발 자원이 많긴 하네요. 에버튼이 브랜스웨이트의 몸값으로 8천만 파운드를 불렀다 보니 리버풀 이적은 더더욱 불가능에 가깝고, 여기서 제가 남긴 명단은 잉카피에, 루케바이긴 한데 무릴로까지 혹여라도 포함시킨다면 02년생 왼발 센터백은 리버풀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 중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03년생 센터백 명단. 우리의 또 다른 짝사랑 코릴이 떡하니 있습니다. 오른발 자원 모두 제외시키면 루카스 베랄두 말고는 없는데 2024년 1월에 이적한 선수를 리스트에 넣을 수는 없겠죠. 이러면 03년생 왼발 센터백은 없다. 04년생 센터백 명단. 이 나이대는 솔직히 가능성이 없다 보는 편입니다. 영국 아일랜드권 선수가 아니라면 홈그로운도 아닐 뿐더러 데려오더라도 홈그로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순수 실력만 보고 영입해야 합니다. 탑급 재능으로 분류할 수 없다면 굳이 04년생 선수를 지금 당장 데려올 이유는 전혀 없다. 04년생은 그냥 패스. 05년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이대가 정말 재밌습니다. 요로의 몸값이 잠재적인 1000억을 호가한 이유는 프리미어리그 특수성 때문입니다. 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선수의 경우 18살로 분류되는데
있는데 레니오로의 경우 11월 13일이 생일이다 보니 현재 18살이면서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홈그론, 팀그론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나이로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유망주 수급에 한계가 있는 프리미어리그 구단 입장에서 레니오로급 잠재력의 선수를 팀그, 홈그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그대로 성장만 잘해준다면 어마어마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장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의미는 없죠. 아무튼 이 기준에서 레니오로만 충족될 뿐 순수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굳이 영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05년생 센터백도 끝. 06년생 센터백 명단.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유럽권 선수를 데려오지 못하다 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은 17살의 06년생 선수들은 그냥 영입 불가입니다. 18살의 선수부터 접근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성장한 팀과 프로 계약을 맺어버리겠죠. 유일하게 향후 몇 년간 리스트에 오를 선수는 요렐 하토, 아약스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약스와 계약하며 이번 여름 데려올 확률은 0%. 총 정리를 해보면 리버풀이 당장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왼발 센터백을 데려온다? 02년생이 최선입니다. 칼라피오리, 브랜스웨이트, 인카피에, 루케바, 무릴로, 테일러 하우드벨리스. 여기서도 불가능한 영역에 포함되는 브랜스웨이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그래도 잠재적인 가능성 1%라도 확률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02년생 왼발 센터백 리스트에서도 영입이 없다? 그 다음 01년생 이나시우, 파초, 파블로비치에서도 없다? 첫 번째, 리버풀은 더 이상 왼발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른발이라 하더라도 좌측 센터백에서 유연하게 뛸 수 있는 22, 23살의 선수를 찾는다. 두 번째, 레프트백 센터백 오가는 유틸리티 자원을 데려온다. 세 번째, 나이 상관없이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왼발 센터백을 2년간 활용하며 잠재적인 왼발 센터백 자원을 찾는다. 세 가지 경로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빌드업 구조상 반다이크 수준의 롱킥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오른발 좌측 센터백을 쓰는 것은 쉽지 않고 2, 3번 이번의 경우 레프트백 센터백 출전 비율을 50%씩 가져갈 수 있는 마치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한 이토 히로키와 같은 선수를 찾아야 합니다. 3번으로 보면 과거 클롭이 경험 많은 클라반을 데려와서 쏠쏠히 활용한 것처럼 당장 1, 2년 땜빵으로 해줄 만한 이적료 지출이 적은 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2, 3번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모조리 찾아보겠습니다. 남은 한 달, 센터백의 경우 좌측 센터백, 레프트백 센터백 혼용 가능한 유틸리티 센터백, 더 이상 우측 센터백은 리스트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 수비수 보강은 보다 확실히 왼발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다른 포지션 보강은 어떻게 될까?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포지션은 첫 번째, 오른쪽 윙 포워드, 두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의 경우 반다이크의 2년 계약에 따라 좌측 센터백의 연령대를 조절할 수 있지만 오른쪽 윙 포워드의 경우 포지션 특성상 살라가 2년 연장하면 24, 25, 25, 26, 26, 27 총 3시즌 동안 버틸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해당 포지션도 왼발 센터백처럼 반대발 윙어를 활용하며 중앙으로 좁혀 쓰는 전술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왼발 오른쪽 윙 포워드로 추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그간의 데이터를 통해 연령대를 추려볼 수 있습니다. 22-23 시즌 누네스 각포 23살, 21-22 시즌 디아스 25살, 20-21 시즌 조타 23살, 19-20 시즌 미나미노 24살, 17-18 시즌 살라 25살, 16-17 시즌 마네 24살, 15-16 시즌 벤테케 24살, 피르미노 23살, 잉스 22살, 14-15 시즌 발로텔리 24살, 오리기 19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공격수 전체 카테고리로 넓혀봤을 때 클롭 부임 이전부터 22살, 25살 연령대에만 집중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영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발로텔리마저도 당시 24살이었습니다. 생일에 따라 한 살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례는 있을 수 있어도 해당 범위 안에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25살을 최전성기,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합니다. 리버풀이 구성한 선수단 구조에서의 최전성기는 17-18 시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피르미노 26살, 마네 25살, 살라 25살. 해당 선수들이 활약하지 못했다면 2년 뒤 다시 부분적인 보강을 통해 공격진 리빌딩을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 선수가 이뤄낸 업적은 긴 말이 필요 없죠. 넥스트 마누라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가올 24-25 시즌 누네스 25살, 각포 25살, 디아스 27살, 조타 28살, 살라 32살. 리버풀이 추구하는 연령대 그대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누네스와 각포에 대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내부적으로 판단한 최적의 타이밍은 25살이 되는 24-25 시즌이며 통계적으로 최전성기라 불리는 28살에 근접한 디아스 조타까지, 거기다가 여전한 생산력을 보이는 모하메드 살라. 공격수 영입이 왜 필요 없는지는 이 연령대 구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시즌을 치러봐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살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오른쪽 윙 포워드의 경우 1년 뒤 자유계약으로 떠날지, 1년 연장한 다음 2년 뒤 떠날지, 아니면 1년 연장 계약한 다음 1년 뒤 이적료를 주며 떠날지, 이 여부에 따라 약간씩 연령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1년 뒤 핵심 선수 자리에서 내려와 리버풀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 따라서 내부적으로 살라의 자리를 영입을 통해 보완하겠다 하면 2025년 여름 기준 22살에서 25살 이 연령대의 선수 영입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여름 현재 기준으로는 21살에서 24살, 출생 연도로 따지면 03년생에서 00년생까지. 간단한 예시로 현재 이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인 선수가 요한 바카요코입니다. 이적설이 많이 돌았던 만큼 누군지 아시겠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잠재적인 윙포워드를 얘기하고 싶지만 다음 영상에서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백, 윙포워드 얘기까지 하면 이적 시장 얘기는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